자, 자유한국당 새 대표 홍준표 대표가 오늘 아침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당선 순간부터 오늘 당대표로서의 모습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토끼고 간담회한 동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풍목으로라는 겁니다.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저는 대변인사로 혁신이 구성입니다.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새 대표가 오늘 첫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찾은 일이었습니다. 이현수 기자, 두 사람 오늘 처음 당대표로서 만나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홍준표 대표가 사실 첫 일정으로 여당 대표를 만난다 할 때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요. 대선 때 기억하시겠지만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날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 대표가 된 이후에 이제 여당 대표를 만나서 어떤 모습일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 두 사람 악수를 하고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사실상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만남이 끝났습니다. 보통 한 5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하고 비공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둘이 팔짱까지 끼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네요. 네, 저 부분이 이제 서로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추미애 대표가 그럼 협조해준다는 약속을 한다는 의미로 그럼 팔짱을 끼겠습니다 라고 하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 약속의 의미의 팔짱인가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원래 팔짱을 좀 잘 끼기로 유명합니다. 그 전에 영상들 나왔을 때 장하성 정책실장이 함께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도 추미애 대표가 팔짱을 끼니까 어색해서 이렇게 빼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 다음에 만난 자리에서도 또 끼고 뭔가 친해지려고 할 때 추미애 대표가 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 굉장히 인연이 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친한 사이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사법연수원 동기생이었습니다. 아,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홍준표 대표와 추미애 대표, 다른 학교의 법대를 나왔지만 사실 14기로 사법연수원 동기였다고 하고요. 수업도 한 반에서 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로 이제 길은 갈렸지만 15대 국회에 서로 다른 곳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당대표, 제1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로 만남을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추미애 대표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 저격수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독설도 쏟아내고 강한 발언을 했었는데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홍준표 후보의 관권 동원 부정선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가장 법을 안 지키고 어기는 반칙왕입니다. 이토록 저열하고 비겁한 관권 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애는 사퇴의 꼼수를 부린 것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과거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회상한 것도 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추미애 대표 과거 발언, 홍준표 대표 과거 발언들을 찾아봤더니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선 추미애 대표 발언 중에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어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사법연수원 14기 동기고 같은 반에서 수업도 들었다라면서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얻더니 민주당에 와서 반드시 당선되는 좋은 자리를 하나 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우리가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지금의 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으로 가버렸다라고 사실상 좀 정치 초기에 시작하게 된 비화를 소개하게 된 겁니다. 자, 최석호 기자. 저 추미애 대표 과거 발언인데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얻고 민주당에 공천 내려고 기웃거리더니 다른 당으로 가버렸다, 신한국당으로 가버렸다 그러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신문을 뒤져보면요, 요만하게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가 얼마나 키우면 굉장히 크겠는데요. 한 1장짜리 1장짜리 기사를 실렸는데 홍준표 검사가 신한국당에 입당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모래시계 검사로서 굉장히 명성을 날리고 있던 홍준표 당시 검사였거든요. 사실 여야 모두 그러니까 민주당, 신한국당에서 모두 러브콜을 보낸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당에서 작업을 했는데 결국 홍준표 당시 검사의 선택은 신한국당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정치인들 보면 지역구 공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데 당시에 신한국당이 좀 더 좋은 지역구, 좀 더 좋은 자리를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치권에 입문을 하려고 했던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한국당을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기웃거린 홍준표 대표 이러면서 결국 오늘 만남에서 선방을 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 표현은 좀 피하지 않는다라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먼저 성공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네, 이제 앞으로 사실상 국회 협치가 이 두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과거 인연이 있다 보니 첫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안 보고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가까이 오시죠. 네. 자유한국당 새 당대표로 홍준표 대표가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야가 협조를 해서 잘 좀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권당 원내대표, 당대표 다 경험하셨고 또 행정을 다룬 지사까지 경험이 두루 높으신 경륜 있는 우리 홍준표 대표시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좋은 파트너가 돼주시고요. 저도 성심껏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덕담해 주시는 의미를 살려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식 교수는 우리 당의 정책을 좀 네. 앞으로 강단하게 네. 자, 우리가 서로 그 협치를 굳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번 끼실까요? 홍 대표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이야기들을 다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모습 다시 보여드렸는데요. 자, 두 사람 모두 다 노련한 정치인인데 약간 카메라 눈치를 보는 것도 같고 곁눈질하는 것 같고 덕담만 계속 쏟아내는데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협치 이루어질까요? 사법연수원 동기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좀 어색함이 많이 묻어나긴 했었는데요. 이 협치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에게 축가 전화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당, 야당 관계에서 추미애 대표가 이때까지 했던 행보들을 봤을 때 홍준표 대표에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눈물로 이제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추미애 대표는 투트랙인지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야당에 대해서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었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뭔가 원내 협상에서 주도권을 정우택 원내대표와 약간 티격태격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홍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뭔가 어려운 국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 홍준표 대표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명규 기자, 오늘 그 홍준표 대표, 추미애 대표 만나고 또 한 사람을 더 만났어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만났죠? 네, 정병헌 정무수석이 이 홍 대표를 예방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을 좀 줬는데요.
그 화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화분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아, 예, 아유. 문재인 대통령의 화분인데 왜냐면 정무수석이다 보니까 이제 어제 축하전을 했지만 오늘 직접 한번 찾아뵙고 한번 드리고 싶었다라는 뜻을 전달을 한 건데요. 자, 한번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소리 좀 이야기하게 나가라. 추경에 관련해서 협조를 좀 부탁했다고 전수석. 아니, 그게 아니고 의례적인 덕담이 왔다가 오고 가고 해서 이래 묻지 않기로 했잖아. 이래 묻지 않기로 했잖아. 네, 지금 영상 보니까 그냥 의례적인 덕담만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당하고 청와대 인사만 만났습니다. 다른 야당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원내대표 대표들하고는 아예 예방 일정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홍준표 대표는 양당제 프레임을 구축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겁니다. 바른정당은 어차피 한국당에 흡수될 당,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합칠 당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섰는데 사실상 평가절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공당을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상대방에서는 기분 나쁜 일인데 지방선거에서는 한국당 대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만들겠다. 이러한 본인의 프레임을 딱 세운 겁니다. 결국 보수층은 한국당으로 와라.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데요. 홍 대표 지난 4월에는요. 한 놈만 팬다면서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대사를 이용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공세를 퍼부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어차피 흡수될 정당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면 홍준표 대표의 전략이 보이실 겁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유호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옆에 누가 있어도 건드리지 않고 나는 한 놈만 팬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 문재인이만 패닦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은 제가 보건대는 저희 반대 진영은 대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통합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바른정당 문제도 어차피 지방선거 가기 전까지는 흡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만 상대한다. 저 양당 체제 구치려다 또 혼자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입니까? 우선 홍준표 대표가 이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이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좀 뿔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용호 정책위의 의장이 같은 야당이면서도 같이 서서 뭔가 사진 찍고 대화하고 국정을 논의하기가 참으로 불편하고 어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추경 논의에서도 봤을 때 민주당이 한국당이 너무 응해주지 않으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만 같이 추경 심사라도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했었는데요. 뭔가 한국당이 물론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야당이긴 하지만 다른 야당과의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여당과 맞서기 힘들다라는 관측들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홍준표 대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정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조작 증거 사건 때문에. 그런데 어제 김상곤 후보자를 결국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해준 당이 국민의당입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지금 청와대나 여당에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국민의당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 국민의당은 우리는 자유한국당과는 뭐 얘기하기 싫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 자유한국당이 고립될 수 있는 그러한 면모를 자초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도 다시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지금 바른정당은 흡수하겠다고 그러고 국민의정당은 일단 아직 상대를 안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도 나느냐도 굉장히 큰 숙제겠지만 당 정리하는 것도 당 내부를 정리하는 것도 큰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친박과의 갈등 문제도 있고 수덕수덕한 분위기인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 최고위가 정상적으로 열린 게 한 반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 체제 이후에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뽑힌 게 처음인데요. 이 회의를 보고 나서 당내 분위기를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우선 모처럼 정상적으로 당 지도부가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쪽 비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의 일방적인 당 운영이 좀 걱정이 된다. 앞으로 뭐 혁신위원회나 윤리위원회도 외부 인사, 전원 외부 인사를 꾸리겠다고 하는데 어떤 인사를 데려올지 당이 뭔가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첫 회의 6개월 만에 열린 정상적인 첫 회의였다 이현수 기자 설명했는데 네. 따지고 보니까 또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첫 회의 장면이 좀 이색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술술 넘어가는 것도 같고 이게 홍준표 대표식 회의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특징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홍준표 대표가 철저하게 리드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당 최고위 회의에 가면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40분, 50분을 회의장에서 모두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A4 용지에 적어온 그렇죠. 내용들을 계속 좀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최고위에서는 20분 만에 회의가 모두 발언이 끝났는데요. 우선 처음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 7분 정도 평소처럼 길게 이야기를 하자 홍준표 대표가 1분 안에 이야기를 다 끝내라라고 하고 특히 그 더 재밌는 건 그리고 나서 발언한 사람들이 모두 다 1분 안에 발언을 끝냈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제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마침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당 대표로 취임하신 홍준표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가이자도 해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공세를 하고 있고요. 자, 당내 방송국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그 방송의 기회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방송하다가 이렇게 말 좀 짧게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든데 홍준표 대표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는군요. 특히 저는 최석호 기자한테 말 좀 짧게 하라면 그게 좀 안 통하던데.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들은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1분, 2분 내에 말 짧게 하라 그러면 받아치는 기자들도 굉장히 수월해질 것 같은데요. 얼마나 짧아진 거예요? 예, 보통 한 공개회의, 그 기자들이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개회의가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최고위원, 당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들이 한 6, 7분씩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사실 최고위원들한테는 이 공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돌고 있고요. 자신이 말한 발언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하나의 어떤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최고위원들의 발언 기회도 없어진 게 사실인데요. 오늘 정우택 전 대행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씩 자유한국당 회의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오늘 한 20분 정도 안에 끝났습니다.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는데 사실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아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원성을 산 게 사실이거든요. 저것이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에게 지도부들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뭐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상적인 게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7분을 발언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서 그런지 1분 내에 합시다 딱 그러는 것 같은데 정우택 원내대표랑 홍준표 대표랑 사실 좀 관계가 좀 껄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투톱이잖아요. 사실 원내에 원내대표가 있고 당대표가 지금 원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원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부 구성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친홍계 뜨고 친박계는 졌나라는 제목인데요. 우선 홍준표 대표, 친홍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 전당대회에서 뽑힌 최고위원 외에도 이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홍준표 대표의 지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대표 권한이긴 한데요. 당내에서 김태흠 최고위원과 이재만 최고위원이 비공개해서 이종혁 최고위원의 지명을 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외 인사다 보니 중량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우선 홍준표 대표가 임명을 강행한 상황입니다. 지금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한 2명 정도 최고위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으로 묶이게 됩니다.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뭔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똘똘 뭉칠 수 있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오늘 회의에서만 봐도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 전당대회에서 주민들이 비박 친박 좀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한 이야기를 정우택 원내대표가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 좀 이제 싸우지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라고 했더니 홍준표 대표가 바로 우리는 싸우면서 다시 건설을 해나갈 거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건건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당내에서는 좀 파열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가 방금 언급한 친홍계 대표 인물로 등극한 유여의 최고위원. 정말 매일 실시간 검색에 오르는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요. 여자 홍준표라는 별칭까지 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보수 정당의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도 모으고 있는데요. 유여의 최고위원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에 자주 출연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전화로 모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 최고위원, 지금 저희가 여자 홍준표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별명 괜찮으세요? 아니, 좀 이쁜 별명 좀 지어주세요. 여자 홍준표는 이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저희 당대표님이신데 좀 그렇지만 그래도 홍준표 대표님보다 좀 더 이쁜 별명 지어주시면 감사하죠. 네,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 보니까 유 최고위원님하고 홍준표 대표님하고 유난히 이렇게 같이 다니시고 손도 잡으신 모습이 뭐 보기 좋다고 해야 될지 자주 연출이 되던데 혹시 홍준표 대표와는 어떤 특별한 좀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 얼마 전에 저희 대선 때 열심히 홍준표라는 이름을 외치면서 지냈으니까 아마 꿈에도 나올 이름 아닐까요?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여자 홍준표라는 별명, 좀 더 이쁜 별명 지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별명 듣고 싶으십니까, 그럼? 저는 류관순도 좋고요. 류관순? 네, 뭐 류다르크도 좋고 최개발아 참 류개발아도 좋고 뭐 이런 이름. 근데 요즘 누가 저한테 감자라고 별명을 붙이더라고요. 감자. 감자요? 왜 감자죠? 네. 저희 어제 감자를 열심히 캤는데요. 제가 감자를 굉장히 잘 캤어요, 어제. 그런데 제가 감자를 캐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자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 감자가 여러 개의 감자로 번식이 되어서 자라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지금 이제 보수 우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시작하지만 조금 있으면 많은 보수 우파들이 힘을 내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감자라는 별명은 이쁜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감자라는 별명도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류관순,
류다르크 이런 별명도 좋아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수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을 맡고 싶다 그런 의지 표현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저희가 지금 너무 약간 패배감 그리고 다들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희망의 노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왔던 것도 우리 보수 우파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정말 들려주고 싶었는데 희망을 찾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류 최고위원, 제가 사실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저께 제가 류 최고위원님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당대회 때 기억나는 게 하이힐 벗고 소리 지르시는 모습 이거밖에 좀 안 남는 것 같다. 보수를 살리기 위한 정확한 정책이나 앞으로 포부가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좀 해주시죠. 그럼요. 기억이 안 나는 것보다는 기억에 남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우리 전당대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더 슬플 뻔했는데요. 그래도 기억이 난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정치는 하나의 오페라, 하나의 예술, 그리고 하나의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는 재미없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정치도 재밌구나, 정치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를 느끼고 즐거워하고 옆에 와서 손잡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그렇군요. 항상 밝으신 것 같아서 그거는 정말 장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때 이렇게 밝히셨어요. 구치소 안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키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나죠. 제가 한 말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지키시겠다는 각오입니까? 좀 박근혜 전 대통령 억울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확장해서 가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하자면요.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권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나는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즉 불평등 아니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다 공개되고 머리를 올렸다는 것이 기사가 되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이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게 공개되고 있고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머리 올림이 기사되는 것,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바로 법학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우려가 됩니다. 류여의 최고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듯이 들리게 된다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자유한국당 보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과 좀 모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아닙니다. 보통 피아노 건반에는 도부터 시작해서 다시 도까지 올라가는 각각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를 하나로 생각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목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견해가 어우러지는 것이 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이거와 연관시키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 최고위원님. 명확하게 답변 시원시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조만간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저 이쁜 사진 좀 활용 좀 해주세요. 이쁜 사진이 아니고 이상한 사진이 활용되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진 보내주시면 그 사진 반영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로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